안녕하세요. 저번에 제가 그 DJI 니오 출시일 9월 5일 날, 다른 유튜버 분들은 뭐 8월 20일 날이다, 28일 날이다, 그때 정식 런칭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9월 5일이라는 걸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 때문에 좀 관심이 생기시고, 저에게 조금 신뢰를 생기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뒤에 후속 강의, 지금 후속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 목소리가, 이게 원래 이런 목소리는 아니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이렇게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약간 권위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제 장점이라고 사실 목소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유튜브에서 들어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게 그런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다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는 사실 유튜브가 아니에요. 유튜브 맞죠? 올리긴 하니까. 근데 이걸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되게 좀 일이 많아서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냥 삶의 어떤 활력소란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띄엄띄엄하고, 오늘도 정식으로 제 얼굴을 오픈하지 못하는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대신 이거는 좀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느낀 점을 솔직하게 얘기 드리고, 앞으로도 좀 그런 정보들이 있으면 좀 미리미리 정확한 정보를 좀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제가 지금 촬영을 시작한 것은, 잠깐 시간이 나서 촬영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호버, 지금 요즘 호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진짜 매력적인 그러한 드론이거든요. 사실 지금 제가 드론을 몇 개를 가지고 있긴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드론이고, 이게 이제 브이로그용 드론이기도 하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주변 그 풍광을 같이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선호하고, 무엇보다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손바닥 올려놓고 눌러서 모드만 설정해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쫓아오는데, 추종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간편하고, 접어서 언제든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호버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이 관리사무소에서 드론을 허락을 안 해주는 곳에서도 이 얘는 허락을 해주세요. 이게 만져보시고 신기하다고 하시면서, 이거 사람 안 다칠 것 같다. 그리고 높이도 한 1.2m, 많이 올라가면 2m 같이 안 올라, 1.5m, 2m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허가를 받을 때는 굉장히 좋은 드론이고, 공항에서도 얘는 무사 통과입니다. 그런 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편리성, 가지고 다니기 편하다, 허락을 받기가 쉽다. 우리가 허락을 안 받고 촬영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다른 드론은 허락을 안 내주시지만 요 드론은 허락을 내준다. 이런 굉장한 장점이 있고, 편리하다. 생각보다 화질도 되게 좋고, 추정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죽으라고 뛰어다니고 내가 벨지타 해도. 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강의 전에 몇 가지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점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거기를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약을 하자면, 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얘는 리턴 토음이 안 됩니다. 제가 이걸 두 대를 날렸는데, 한 대는 충돌을 해버렸어요. 얘가 앞에 비전 센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잘 피해 다니긴 하는데, 같은 높이에 있는 것들을 피해 다니지 못해. 비전 센서가 없으니까 이게 피하지 못해서 그냥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뭔가 이게 장애물이 이렇게 있고 나뭇가지가 있다 싶으면, 사람이면 이게 몸을 낮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몸을 낮춰줘가지고 가면 얘가 몸에 따라서 낮아져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회피를 해야지, 얘가 드론이다 보니까 얘 DJI처럼 피해갈 거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부딪혀버리고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되는데, 사실 비전 센서가 없으니까 부딪힐 수 있다는 건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부딪힌 다음에 박은 다음에 급발진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두 번째 기체를 그렇게 잊어버렸거든요. 얘는 첫 번째 기체를 제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부딪혀가지고 땅으로 꼬라 박았는데, 급발진을 하고 그냥 강물로 확 튀어나와가지고 그걸 잡지를 못했어요. 예상만 했으면 잡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냥 날렸는데, 그때 진짜 중요한 영상들 많이 찍어놨는데 그냥 다 날려가지고 너무나 속상했고요. SD가 없으니까 그게 좀 안 좋긴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얘를 너무나 신뢰해가지고 돌다리를 건너면서 위에서 이렇게 멋있게 좀 찍으려고, 이게 지금 로켓이라고 해도 이게 위로 올라가서 찍어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회전하면서 돌아갈 수가 있어요. 회전하면서 위로 올라가고 회전하면서 아래로 내려올 수가 있는데, 제가 그 기능을 너무나 신뢰해가지고, 물에서는 절대 이걸 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깜빡해가지고, 그래도 이게 지금 돌다리가 굉장히 넓으니까 저를 중심으로 찍어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이 움직여버리니까 그냥 물을 따라서 가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멀그머니
옆에 다 강이니까 쫓아갈 수가 없어서 그냥 그걸로 끝내버렸는데 이제 가다가 이제 걔가 배터리가 다 되는 곳에서 쳐박았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리턴 톰이 되지가 않습니다. 리턴 톰이 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 그다음 하나가 더 이제 AS. 얘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어디 쳐다 박았다 아니면 나사가 풀렸다 뭔가 이게 문제가 되면 이걸 AS 받은 길이 열려야 되는데 AS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중국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AS라든지 운송 이런 것들이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잘 너무 활용했는데 최근에 이제 DJI 니오라는 게 나오게 되면서 사실 지금 DJI 니오는 저도 DJI 광팬이긴 한데 완전히 얘의 짝퉁입니다. 얘를 보고 연구를 해서 이 그대로 그냥 따라간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렇다는 현실을 알면서도 저는 이번에 DJI 니오를 지금 2대를 구매를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콤보를 하지 않고 단품으로 2대를 했습니다. 왜냐면 니오 이걸 제가 호버를 써보니까 니오가 이제 어떤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철저히 브이로그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그 다음에 젊은 층, 그 다음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위주로 간다고 하면 사실 이게 드론을 가지고 이 조그만 기체가 이게 지금 바람이 굉장히 취약한데 아마 니오도 그럴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조종기를 내고 연습을 한다. 물론 이제 실내나 이런 것들은 되겠지만 실외로 나와가지고 조금 더 뛰어보거나 바람이 조금만 불면 굉장히 불안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과연 니오의 진짜 효용성은 뭐냐? 바로 그냥 손에서 바로 올려가지고 나를 쫓아오게 하거나 우리 아이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을 찍어주는 쪽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저는 그냥 그런 용도로 딱 국한을 시켜놨기 때문에 뭐 조종기가 어떻고 배터리가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콤보가 아니라 단품을 2개를 구매하게 된 이유가 됐겠고요. 지금 단품을 제가 오늘 가져오진 못했어요. 왜냐면 지금 그걸 활용을 못 해봤고요. 지금 제가 사실 바빠가지고 날려보질 못했거든요. 우선은 한번 날려보고 제가 호버랑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며칠쯤 뒤가 되거나 아니면 좀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좀 바빠서 조금 여유로우면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거 제가 한번 느낌기를 솔직하게 한번 놓을 테니까 그때도 좀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품을 2개를 샀고 단품 2개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몇만 원 더 비싸더라고요. 그럼 단품이 2개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첫째, SD카드가 22기가, 그러니까 SD카드가 없죠, 니오에. 22기가인데 이게 약간 좀 용량이 애매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충분한데 그때그때 쓰러 옮기면 되는데 2대가 된다 그러면 하나 쓰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배터리도 이제 2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 쓰고 차에 이제 충전을 잠깐 시켜 놓은 다음에 또 다른 걸 쓰고 갔다 올 때쯤 되면 충전이 돼 있을 거예요. 요즘 배터리라든지 차량용 그 충전기가 굉장히 성능이 좋아서 거의 한 20분, 30분이면 바로바로 충전이 되거든요. 아마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굳이 지금 저희가 콤보를 사려고 하는 이유가 배터리 3개가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니까 사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이 용도에 충실하고 브이로그용이고 가족을 중심으로 찍어주고 그 다음에 간략하게 어떻게 보면 정말 효율성이 가장 클 수도 있어요. 저는 아마 니오가 오게 되면 어쩌면 지금 뭐 DJI 뭐 항공 드론이라든지 제가 에어3 미니4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파트2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기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니오에 대해서 조금 기대가 좀 많이 크고 그래서 제가 콤보를 사지 않고 단품 2개를 산 이유는 SD카드가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옮겨야 되는데 2대면 지금 4기가 이 정도 되면 하루 종일 찍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면 웬만큼 찍어도 충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이제 2개 따로따로 2개씩 생기니까 하나 쓰고 충전하고 하나 쓰고 충전하면 굉장히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콤보를 한 대를 사는 것보다는 2대를 저는 살 것 같아서 2대를 주문을 했고요. 나중에 제가 2대를 다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가격이 너무나 훌륭하게 나왔죠. 사실 지금 이 기체가 요거하고 배터리 하나만 있는 것만 하더라도 요게 얼마냐면 이게 지금 배터리 하나 들어가 있는 이렇게 단품이 제가 살 때는 47만원 정도 주고 샀거든요. 지금 한 4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얘는 콤보나 2대를 사는 가격이 거의 같은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사실 잘 나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DJI에서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2개가 사는 게 굉장히 개이득이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게 된 거고 배터리 문제도 충분히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비전 센서가 보니까 아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돌의 위험성이 언제나 존재하는데 얘는 정말 날릴 때마다 정말 너무나 좋은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불안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AS를 못 받으니까. 근데 DJI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조그마한 문제라도 바로 리포로 고쳐주거나 새 기체를 보내준다는 점이거든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처음에 보낼 때는 아마 처음 입문하신 분은 어떨까? 왜 직접 가서 맡기지 못하나? 왜 우편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편으로 보내드리면 정말 신속하게 바로 고쳐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새 기체나 리포로 바로바로 고쳐주기 때문에 저는 감동을 받은 적이 굉장히 많아서 DJI가 사실 날릴 때 정말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면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두근두근 하자. 부딪힐까봐 항상 두근두근한데 사실 날리는 즐거움이 부딪히는 그러한 두려움보다 훨씬 더 커야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DJI의 그런 AS 정책이 옳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맥스가 아무리 좋고 보니까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8K가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같은데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저는 얘는 가지고 다닐 거거든요. 왜냐면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 뭐 비행기를 탈 일이 있으면 얘를 그땐 잘 허락을 안 내주거나 그때는 활용할 거긴 한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저는 무조건 DJI 니오를 사용할 것 같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저는 차라리 기체를 콤보 한 대를 사는 것보다는 두 대를 사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대를 사게 됐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이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호버의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터리가 부풀어 오릅니다. 이 호버를 그냥 배터리 한두 개 가지고 잠깐 날리시는 분들은 그런 이슈가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 저처럼 되게 호버를 날리게 되면 막 거의 한 12분 풀로 다 쓰는 사람이는 경우, 아니면 계속 그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여러 개 필요해가지고 차량 안에서 더운 날씨에 차량 안에서 계속 충전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 배터리가 부풀어 오릅니다. 진짜 쉽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저는 사실 이게 터질까봐 원래 지금 배터리가 여기 하나 총 6개거든요. 둘, 다섯, 6개인데 저는 이게 터질까봐 앞에 총 10개를 제가 구매를 했는데 4개를 버려버렸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부풀어 오르면 버리지 마시고 에어컨, 자동차 에어컨이나 선풍기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 10분 정도 되면 부풀었던 게 그대로 다시 됩니다. 오므라들면서 정상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가 부풀어 오른다고 해서 겁을 드시거나 버리지 마시고 바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럼 기체가 잘 작동을 안 하니까 사용하지 마시고 이걸 바로 자동차 에어컨을 좀 빡빡이 트신 다음에 거기다 대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대고 있으면 부풀어 오른 게 줄어들어서 만족됩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제가 그 단양에 좀 다녀오면서 촬영을 좀 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더운 날씨에 계속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부풀어 올라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다 버려야 되나? 이제 더 이상 얘를 쓸 수 없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이게 차량에 에어컨을 엄청 빵빵히 튼 다음에 이걸 했더니 이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정상으로 잘 작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처럼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그런 이슈를 경험한 분이 계시다면 이걸 버리지 마시고 빨리 에어컨 바람이나 선풍기 바람에 계속 두셔서 식히면 다시 원상태로 복원이 되고 사용 가능하니까 제가 날려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 경험담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전문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리고 다른 직종이 있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호버의 몇 가지 문제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내가 DJI 콤보를 사지 않고 단품을 2개를 샀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맨 마지막에서 호버에서 이 배터리 이슈, 부풀어 오르는 이슈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잠깐 시간 내서 했고요. 저는 유튜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삶의 큰 활력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혼자 일을 많이 하는데 누군가 이렇게 대화도 하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어떤 분들은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큰 삶의 활력소가 되니까 혹시라도 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는 돈은 벌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호버에 대한 자세한 그러한 것들은 제가 보니까 들어오는 그 바라돈 드론, 그 다음에 뭐 송샘,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건 정말 열심히 해주신 것 같아서 바라던 드론이나 송쌤이나 다른 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것보다는 제가 직접 사용한 그런 느낌 그런 정확하게 최대한 있는 거 뭐 더하거나 뭐 이런 거 생각 없으니까 정확히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하고 그다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사실 제가 이제 차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차들을 사봤는데 사실 너무나 전문적으로 잘 유튜버 해주시고 리뷰를 해주는 분 많아서 저는 그런 거 할 생각은 없는데 사실 이제 가끔씩 타보고 제가 이제 리스가 5년마다 이제 주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한번 제 느낌도 한번 적어볼 테니까 한번 그 또 솔직한 느낌 적어볼 테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인연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